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28화 YQ체 와기영을 시작합니다. 기상청 결혼을 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기영의 진행자 YQ체입니다. 박모찌입니다. 세핑 마르타입니다. 아이 세핑이죠. 핸드폰이 세핑이라 자랑하고 싶어서요. 핸드폰 언제 바꾸셨어요? 4일 됐어요. 4일밖에 안 됐어요. 네. 그 케이스라도 껴야겠네 그러면. 케이스를 큰맘 먹고 그 캐스티파이 있죠. 저 그거 약간 돈지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뭐야? 캐스티파이 비싼 폰 케이스. 캐스티파이? 응, 근데 그게 커스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티파이 그런 이런 게 있네. 핸드폰 그런 액세서리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그 류준열 씨가 환경 애호가? 네. 막 이런 걸로 활동하는데 캐스티파이 광팬이어서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환경 파괴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쓰니까 식판 들고 다니는 배우가 플라스틱 케이스를 엄청 많이 쓴다. 약간 이런 거 모순이다 이러면서 욕을 엄청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뭐 특별해 보이진 않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제가 보기엔 그냥 브랜드 값 아닐까요? 느낌이? 이거 뭐 우리나라 거예요? 아, 아닌 것 같아요. 막 그 통관 외국 통관 거요? 번호도 넣어야 되고 이랬어요. 예. 그래서 신기하네. 74,000원짜리 샀습니다. 그래도 오래오래 핸드폰 쓰려면 그렇게 네. 해야 돼요. 핸드폰 뭐 보험 같은 것도 드셨어요? 보험 안 들었어요. 아이폰은 필수 아닌가? 아, 필수예요? 오, 그렇구나. 저 사실 아이폰 처음 사요, 이번에. 네. 원래 아이폰 쓰지 않았나? 그 남편 거 물려받아가지고 남편이 4년 쓰던 거 물려받아서 썼는데 그렇게. 써가지고 다신 아이폰 안 써야지 이랬는데 이번에 그 색깔이 너무 예쁜 걸 보고선 충격받아가지고 제 평생 이렇게 예쁜 핸드폰 처음 봐서 샀어요. 무이자로 샀습니다, 여러분. 저 거지예요. 그래도 뭐 그걸 통해서 행복과 기쁨 느꼈으면은 그럼요, 된 맞아요. 거죠.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회사 최근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핸드폰 사면서 다시 수명이 늘어났어요. 네. 열심히 해야지. 그쵸, 맞습니다. 응. 아이폰 15의 노예가 되셨네. 아? 아이폰 15? 아, 이 핑크색의 노예라고 해주세요. 오케이. 댓글 타임. 자룡교회님, 요한복음 뒷조사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마르타님, 그거 신고하세요. 저는 이미 넘었습니다. 사람들 있는 데서 그러나요? 그런 거면 인종우월주의도 밑바닥에 깔렸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열등한 동양 여자, 나는 우월한 서양 남자.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이 정도 선 넘어도 된다. 그런 건 우리나라에 발 못 붙이게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자룡교회님,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 사장이요, 한국 사람이에요. 완전 검은 머리 한국 사람입니다. 건모한. 네, 건모한인데 어디 거래처 가면은 자꾸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고 자꾸 이렇게 뻥치고 다녀요. 실상은 미국에 그 비자 신청했다가 떨어진 한국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역사를 가진 한국 사람이에요. 아, 네. 122화 미끌론에 이어서 자령교회님이 달아주셨는데요. 미고님 이야기 듣고 보니 댓글 작품 소개가 좀 그렇긴 하네요. 80년대 영화 광고 같은 느낌?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한마디로 좀 구리다. 미국님 없으니까 오늘 막 해도 되나요? 그래도 되죠. 고삐 푸세요. 아, 네. 그러겠던 것 같아요. 네. 너부리님 122화 그 요한복음 뒷조사에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축하합니다 미곰님. 아 오늘 참고로 미곰님이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녹음 참여를 못해요. 우리 이게 저희 미곰님 빼고 저희 넷이서 녹음하는 건데 확실히 그게 큰 존재감이 느껴지네요. 예. 아무튼 너부리님이
거기 요한복음 뒷조사에 달아주신 건데 요번화는 책 이야기도 하지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야기라 공감이 많이 되네요. 책을 사서 볼까봐요. 아니요, 그냥 웹툰으로 보세요. 나도 진짜 그 말 하고 내용은 싶었는데. 똑같잖아. 소소맘님, 송치미의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을 찾아라. 여기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직장을 찾아 서울은 2인 추가요. 저와 남편의 직업은 고향이 원주에도 있지만 임금 차이가 커서 서울에 자리 잡기로 했어요. 아파트는 못 가고 결국 올해 빌라 구매해서 서울에 놀러 앉게 됐네요. 솔직히 이름만 서울로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까지 2시간 걸리는 건 똑같은데 각각의 지역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 생각이고, 왜 약간 유럽 이런 데 가면은 각 지방마다 퍼레이드가 되게 다채롭게 많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이 많이 발전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제 논란된 게 하나가 있었는데 네. 그 유튜브에 피식대학이라고 그 영양 비하한 거. 근데 그게 원래 의도는 되게 좋았다면서요. 네. 그 지방 소멸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 홍보해주는 원래 의도는 그거였다는데 방향이 잘못된 건 참 그거 안타깝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땐 피식대학이 팩폭을 하니까 열등감이 폭발한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네. 맛없다 막 이런 거 해서? 아니 그냥 맛없는 걸 맛없다고 하고 재미없는 걸 재밌다고 한 건데 그냥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열폭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노잼 도시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마르타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프랑스나 그런 데서 지방의 그런 축제라든지 다채롭게 많죠. 문화적인 거라든지 그러니까 외지인들을 와가지고 돈을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쵸.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뭐 개념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머드 축제밖에 사실 전 생각 안 나거든요. 그래도 막 외국인들 뭐 유입할 수 있는 게. 강원도에 산천어, 뭐 빙어 축제 몇 군데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축제만으로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전주나 뭐 경주 그런 것처럼 젊은이들이나 뭐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축제는 그냥 단기간에 끝나고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그 지역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아마 우리나라는 그냥 지방 소멸되고 수도권 집중화가 될 겁니다. 더 이건 뭐 그때도 얘기한 거지만 안 그래도 수도권의 그 지방에서의 수도권 그 아파트 매수 지수가 또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아닌가. 제가 그때 녹음을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집 보러 다닐 때 집 사야 돼가 집을 이제 알아보느라고 보러 다니는데 거기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엄마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앞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인구 줄어드니까 집 싸지겠죠 이랬더니 그 사장님이 서울은 집값이 더 비싸지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지방에 사람이 부족하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니까 유입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가 어느 순간 그 외진 마을이 될 테고 약간 차이나타운 같이, 그 다음에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국 다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서울로 계속 올라오게 되니까 집값은 안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약간 그거 설득됐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유튜버 중에 하나가 최상욱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피카오 코리아라는 책도 썼고 제가 그 사람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 비유한 게 있어요. 진격의 거인 보셨어요? 저 중간까지 보다가 그 작가가 너무 그거라고 해서 안 봤어요. 극우 친일파 극우주의자여가지고 뭐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아무튼 그거랑 별개로 그 내용을 보면은 마을이 있고 거기에 그 성벽이 삼중 성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랑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방이 맨 바깥에 성벽이면 거기가 무너졌고 이제 수도권은 괜찮다, 서울은 괜찮다 하는데 근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 안에서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쵸. 그 뭐 은평군가 그 고등학교 하나 없어지고. 왜요? 고령화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결국에는 그 잘 팔리는 지역만 팔리고 못 팔리는 지역은 뭐 못 팔릴 거다. 근데 그게 지금은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5년, 10년, 15년 지나면은 아마 피부로 와닿을 겁니다.
네. 네, 다음 미곰님이 달아주셨어요. 운영자님이. 이것도 읽어야 되나요? 미곰님이 달아주셨는데. 읽어야지. 미국님이 이게 없으니까. 또 없는데 존재감을 뿜뿜하셨어요. 그 와기영 화차편에 미곰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YQ채님과 마르타님에게 진짜로 다가오길 기도합니다. 웃음 이렇게. 우리가 그때 너무 사탄 들릴 말은 많이 했나? 존중해 주세요. 네. 씨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지나가 보면 아 그때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거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2시간씩 통성기도 해주시기를 미곰님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도 미곰님이 달아주셨는데 이 쇼폼과 송치미 그 쇼폼과 도파민 중독 거기에도 달아주셨어요. 저는 쇼폼을 아예 안 보는데요. 의외네. 포켓몬고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 영상 보는 취미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변 지인 중에는 보고 있으면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안 보고 책 읽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인은 응원을 하는데 아마 책 보다가 이제 많이 읽었다 싶으면 또 쇼폼을 한 2시간 보고 책을 한 20분 읽으실 겁니다. 저 왠지 찔렸어요. 지금 왠지 이거 내 얘기한 거 아니겠지? 그래요? 너무 전곡을 찔러버렸네. 찐돌덩이님, 뉴스앤조이 서울신대 이사회 창조과학 비판했다고 편에 남겨주셨는데요. 미국님 폭싱하시면 명현만처럼 되지 않을까요? 헤비급 펀치. 수박님 풍무동 제로 주먹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분야를 몰라가지고 뭐라고 피드백 못 드리겠네. 명현만 씨가 저는 격투기도 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명현만은 요새 간장게장집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은퇴하시고 그래서 간장게장집 사장도 잘 어울린다. 미국님. 네. 125화 뉴스앤조이 서울신대 이사의 창조과 비판 이 관련해서 자령교회님이 풍제라고 하니까 왠지 무협지 고수 같아요. 병력풍제라고 달아주셨어요. 이렇게도 포장을 예쁘게 해주셨네. 좋습니다. 자룡교회님 그 뉴스앤조이 서울신대 그 이사회 창조가 거기에 달아주셨는데요. 박 교수님 발언이 틀린 거 하나 없다는데 동의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설령 박 교수님이 쌉소리를 씹으렸다고 해도 학무적 비판 대상일 뿐 중직응객감은 아닙니다. 박 교수님이 한 일은 원래 교수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전문 용어로 학문 이게 학 띄고 문이라고 한 게 그것 때문에 그런가? 발음대로 네. 이야기했을 때 학문 어느 수가 아니죠. 이라고 합니다. 투수가 계속 삼진 잡고 골키퍼가 슈퍼 세이브했다고 선수 자격 박탈하는 꼴입니다. 20년도 더 됐지만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정환이 이탈리아전에서 골 넣고 페루자 그 이탈리아 축구팀인데요. 거기서 잘렸습니다. 진짜 그것 때문에 잘린 거예요? 맞아요. 와. 이태리가 약간 축구에 목숨 거는 나라여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거 제가 보니까 지금 자륜교회님이 한편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남겨주신 것 같은데 맞아요. 똑같은 에피소드에 달아주셨는데요. 순종은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입니다 라고 마지막까지 아재 개그를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한결 같으셔. 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댓글과 오픈 카톡방에서 여러 반응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기영에서 다룰 작품은 영화 카메론 포스트의 잘못된 교육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라면 정서적 학대가 맞잖아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소녀 카메론은 이 친구가 그 친구죠.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다. 클레이모레츠. 맞아요. 정답. 자신의 연인 콜리와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가다 보수적인 가족들에 의해 작은 교회가 운영하는 동성애 치료센터, 거기 주님의 뭐였지 이게? 써놨는데 아무튼 거기에 강제 입소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부정하고 교육하는 학교에서 카메론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아 나서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재밌게 봤고
마지막 장면에 이제 트럭 타고선 가잖아요. 어디로 갔을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열린 게 말이에요. 네, 아마 잡혀오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네. 아마 안 잡히기에 최선을 다했겠죠. 미국은 땅덩이가 넓잖아. 맞아요. 저는 되게 흥미진진하고 시간이 빨리 갔다 했는데 진짜 영화가 짧았고요. 진짜로 짧은 영화였어요. 네, 그랬고 그 저희 예전에 한번 프레이 뭐 하지 않았어요? 프레이 다큐 어웨이. 보자. 네, 프레이 맞아요. 어웨이. 그게 생각나가지고 좀 그때는 어떻게 보면 다큐였고 이번에는 극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게 조금 더 저한테는 내 주변에 누군가가 겪었을 것 같은 일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야했습니다. 맞아요. 네, 야해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자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에 네. 좋아해요, 저. 예.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하는 건 일단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자들끼리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흥분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약간 저희 남편도 제가 가끔 BL 드라마 틀어놓으면은 엄청 욕하거든요, 저한테요. 예. 근데 오늘 이 영화를 제가 이제 이거 볼 거다 이제 이러면서 야한 장면 나온다 볼래요 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더라고요. 그다 안 욕해. 그러니까 괜찮대 자기네. 그러니까 약간 동성 너무나도 확고하게 이성애자들이어가지고 동성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BL보다는 GL이 더 낫거든요. 아 그래요? 여자들끼리 하니 더 꼴리던데. 맞아. 야 미국님 옳소, 먹다가 옳소. 폭주한다 지금. 미국님 근데 우리가 한 말 반 이상 못 알아들었다 한 표. 아 진짜. BL이 뭐죠? 막 이랬을 것 같아. 맞아요.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여튼 그래서 되게 네 흥미롭게 봤습니다. 여러 의미로. 저도 뭐 30년 전에 이게 일어난 일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현재 진행이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동성애와 같은 성적 취향은 마약이나 알코올, 섹스 중독과 같이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불완전한 청소년 시기의 방황일까요? 불완전한 청소년 시기의 방황일 수 있고, 예, 이걸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가는 시기잖아요, 청소년기는. 그쵸 맞아요. 예, 그래서 솔직히 마약이나 알코올, 섹스 중독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당연히 치료해야 되고 좀 더 건강한 방법들이 있지만 동성애는 취향의 문제인데 이거를 고치려 든다는 거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지 충분히. 맞아요. 저도 박모찌님 말에 동의를 하면서 덧붙이자면 왜 마약이나 술이나 아니면 그 성적인 접촉은 궁극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쾌락 아니면은 뭐 현실을 잊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로 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 그 동성애는 사실 그거하고는 결이 아예 다른 거 아니까 내가 쌀국수를 좋아하듯이 약간 그런 식으로 아예 다른 건데 이거를 죄로 생각하고 뭔가 치료해야 될 병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성애라는 게 사실 그냥 저는 그 뭐 쌀국수나 그런 것도 취향이지만 취향보다는 그런 계속 얘기하자면 그 신체적인 차이라고 봐요. 키 작고 키 크고 그리고 뭐 가슴이 크고 작고 아니면 눈이 나쁘고 좋고 머리 색깔이 어떻고 저렇고 그런 것처럼 한 가지 그냥 차이다. 근데 그거 역시 옛날에도 왼손잡이 차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왼손잡이는 그냥 그렇게 유전적으로 타고 나는 거다라고 밝혀진 것처럼 뭐 동성애도 같은 건데 그냥 문화적으로 타고 난 거니까 동성끼리 그 섹스하고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게 그냥 꼴보기가 쉽고 좀 역겹게 느껴지니까 그거가 그냥 순리에 어긋난다. 근데 마침 또 성경에도 뭐 동성애를 반대하는 구절이 몇 개 있고 하니까 아 옳다구나 맞아 이건 역겹고 더러운 거니까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야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 그냥 그렇게 논리를 이어나가는 거지. 저는 결국에 가서는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처럼 홍수자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게 된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저는 영화 보면서 다른 쪽으로도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이성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각자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타입. 예. 예를 들어 저는 키 크고 몸 통이 두꺼운 남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구 선수. 근데 이게 제가 그런 타입의 남자들만 만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이제 예. 키가 작은 남자도 있었을 거고 엄청 마른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게 만나다 보면은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체형을 가졌는지 잊게 되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네. 그냥 이 사람 자체가 좋은 거지. 그런 이미지 자체가 뭉뚱그려서 좋은 거지.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도 이 카메론이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연인이었다 그래야 되나요? 그 콜리를, 그러니까 사람 어떤 대상으로서 좋아했던 거지, 나는 여자가 좋아 남자가 좋아 하면서 애초에 선택을 한 것 같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끌리는 거지. 끌리는 거예요. 그치. 예. 근데 끌림이 있었지만 그냥 공교롭게도 동성이었다. 그쵸. 예. 저는 딱 그런 인상을 이 영화를 보면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사실 그래서 이전에도 뭐 어디서 얘기했지? 이 동성애 관련돼서도 그때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전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막 청소년기 때 뭐 한마디로 계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은 잘 모르니까 이게 동성애인지 이성애인지 헷갈리고. 근데 저의 주장은 그래도 똑같아요. 그냥 그걸 왜 굳이 계도를 할 필요가 있냐. 뭐 얘가 술을 한 것도 아니고 담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팔에다 뭐 메스를 맞은 것도 아니고 그런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무면허 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데 왜 굳이 계도를 해야 되냐, 그런 거지. 그냥 부모가 봤을 때 이게 그 사회랑 선택지에 없었던 어울리기가 힘들고 자기가 두려우니까 자녀가 남다른 선택을 통해서 고통받는 게 그냥 겁이 나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역시 그냥 일부라는 거야. 그거 뭐 바꾼다고 해서 바뀌겠어? 바뀌었으면 애초부터 그냥 그냥 이성애자로 남았겠지. 그치. 근데 네.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사실 동성애가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라고 여기는 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강사 중에 2명이 있잖아요. 김지연 약사랑 또 남자 의사 한 분이 계시는데, 저도 그 두 분의 강의를 다 들었었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건 뭐였냐면은, 동성애자들은 마치 전립선 자극에 완전 중독된 섹스 중독자들, 그리고 뭐 에이즈가 걸려서도 뭐 완전 발정 나가지고 뭐 화장실 뒤편에서도 계속 딸치고 막 자기들끼리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태라고 약간 묘사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다 그럴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가는 뭐 호텔방에서 샤워기에서 다 센조이 할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계속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다 보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감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쵸. 그리고 해결해야 할 죄의 영역까지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단순하게 여길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같은 사회에 격리된 곳에 있으면 나의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같은 사회와 격리된 건 하나님의 언약이 그 단체죠. 네, 이제 저는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나왔는데 예. 거기 학교의 다른 표현이 뭐였냐면은 도심 속에 있는 방주였어요. 그래서 뭔가 표현이 예쁘다. 예쁜가요? 네. 도심 속에 있는 방주.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다 통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하지만 그 학교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그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교육하려고 하고 막 그런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있다고 나의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게 과연 좋은 방법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 학교 떠나가면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격리된 순간에 우리끼리만 막 좋아가지고 약간 미드소나 같잖아요. 미드소나. 그렇지. 네. 우리끼리 막 흰 옷 입고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해서 평생 그렇게 살 거면은 그렇게 지내는 게 맞지만 결국 기독교인은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뭐 격리되어서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한다고 해서 뭐가 과연 좋을까? 실제로 죄성으로 자유로워지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고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오신 거니까. 그치, 네. 맞아요. 제가 준비했던 답변은 그러니까 진짜 내가 내 스스로한테 떳떳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억제해줄 수는 있겠다라는 대답을 억제기, 준비를 억제기? 했었거든요. 그쵸, 억제를. 왜냐면은 다 같이 같은 목적으로 모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예. 그래서 한 명이 약간 예를 들어가지고 카메론이 그 뭐지 카세트 테이프였나? 그거 이렇게 훔치려고 했는데 친구한테 걸렸잖아요. 예. 걸려가지고 다시 그걸 그 자리에 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다 같이 같은 목적으로 모여 있다면은 한 명이 유혹에 빠지려고 그러면은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그런 건 생기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진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내 스스로한테 떳떳하고 자유롭나라고 묻는다면은 그거는 100%는 아닐 거다라는 게 이제 제가 준비했던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돈이 조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 그 회사 수입 말고 다른 데서 이제 일을 조금 하다 보니까 수입이 조금 생겼는데 수입이 생기니까 고삐가 풀린 거예요. 핸드폰 샀죠. 그다음에 핸드폰 케이스 샀죠. 운동화 샀죠. 막 그 우리 강아지 막 모자하고 막 옷 세트도 사줬죠. 막 신나게 소비하셨네. 신나게 썼어요. 근데 다 쓰고 이제 제가 네이버 페이를 많이 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뭐 포인트 적립해서 쓰세요? 제 적립금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 꽤 많이 모아가지고 막 그걸로 막 또 딴 거 사고 이랬는데 예. 약간 현타가 살짝 왔었어요, 사실 그제. 근데 제가 생각이 든 게 내가 만약에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소비 억제를 해주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은 조금 개선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 그런 게 있을 텐데. 근데 굳이 가고 싶진 않아요. 아니 소비 억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런 모임의 필요성을 아는데 굳이 가고 싶진 않다고? 돈 없으면 어차피 못하니까. 억제 되니까 그렇죠. 경기도 되고. 강제도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재밌네. 네. 근데 확실히 죄성으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결국 도피를 하는 거지. 마치 타조가 도망칠 때 대가리만 머릿속에 구덩이에 처박고 있는 것처럼 좀 그런 거라고 해요, 이게. 격리된 곳에 있으면 자기네들은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렇다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느냐. 다시 또 도시에 가면은 결국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도시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경험하다 보면은 결국 다시 내 죄성이 눈에 뜨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술도 끊고 제가 그런 본성을 좀 거스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중독 같은 거예요. 그냥 중독은 어떤 거에 중독된 사람은 그거를 끊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참고 사는 거예요. 예. 마치 제가 술을 오늘 마실 수 있는데 안 마신 걸 참는 것처럼 그냥 매일 만나랑 매출하게 처먹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참는 거예요. 매일 리셋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엔 그거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삐끗하면은 그냥 다시 또 도로아미타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게 사람은 쉽게 안 변하는데 변할 수는 있다. 근데 다만 그거는 지뢰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떼면 죽어. 그러니까 살짝 움직이거나 살짝 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떼면 완전 다시 또 공연불 되는 거지. 물론 다시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동성애와 같은 충동을 가장한 본능이 아니라 진짜 내가 다스려야 할 바울의 가시와 같은 충동이 있나?
그것에 대해 기도하거나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전 이 질문에 이미 답을 했군요. 네. 예. 다른 분들은 근데 사실 저는 YQ 채님처럼 뭔가 이렇게 눈에 딱 드러나는 이런 충동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주에 그 이전 교회 사람들도 만나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사람들도 만났어요. 근데 소수 모임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교회 사람들끼리 만났는데도 제가 뒷담을 너무 신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너무 더 재밌는 거야. 너무 이게 재밌죠, 우리끼리만 맞아. 하니까. 그치. 타겟이 누가 딱 올라와가지고, 완전 그냥 다 같이 아는 사람이었고. 다 같이 알고, 그럼 진짜 재밌죠. 그리고 다 같이 그 사람을 싫어해 좀. 그거를 우리 모두가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이 걔 말 요즘 못하니까. 어때?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하면은 뼈 바르고 뭐 껍질 벗기고 회 뜨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사람 분석하는 걸 좋아한다고 이전에 화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싫어 이게 아니라 걔가 그때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걔의 마음속에는 이러이러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 거고 나는 그 동기가 굉장히 천박하다고 여겨 막 이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네. 구체적이고 지적으로 같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뒷담을 얼굴이 빨개져서 막 제가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근데 좀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날 큐티 말씀에 혀로 남을 험담하지 말라고. 난 되어 큰일 났네. 혀 잘렸네. 그렇게는 저도 한 3번은 잘렸죠. 네. 전 욕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스리고 싶은데 이게 누가 한 명이 딱 유혹을 딱 걸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와르르르 쏟아지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너무 쉽게 무너진다. 만약에 음주단속처럼 험담단속 이런 걸 했으면은 저도 아마 구치소에 몇 번 들어갔던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도 뭐 험담은 뒷담화는 그냥 그 사람 없을 때 하는 거니까 뭐 나중에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야 너 그때 그렇게 뒷담화한 거 3점 감점이다 뭐 그런 식으로는 될 수 있겠지만 뭐 현실 인간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뭐 인신공격 면전에 대고 너 X냐 너 그때 했어 그렇게 하면은 모욕죄나 그게 성립할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게 저도 이게 푸는 거라고 그게 생각해요. 인간의 사회 활동입니다. 예. 뒷담화는 그냥 인간의 숨 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뒷담화, 욕 그런 걸 통해서 공동체 간의 그 구성원들 간의 그 화합도 다지고 관계도 쌓아 나가고 그게 소셜라이징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뒷담화는 필요하다. 예. 근데 저도 이건 동의해요. 그리고 저는 나름의 철칙이 있는 게 내가 이 사람하고 당장 막 이 사람한테 엄청 다정하게 굴고 이런 사람은 험담 안 한다가 제 철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까실하게 대하는 사람은 난 뒤에서 얼마든지 험담한다. 약간 이런 게 이제 제 철칙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제가 험담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험담을 하냐면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 A에 대해서 마음에 거슬리는 게 있어. 근데 이게 정상임을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예.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야, 그 A 누가 들어도 개새끼네라고 하면은 그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지라고 저는 이렇게 확인받고 싶은 과정에서 자꾸 험담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 감정의 정당성. 그쵸. 그러니까 얘가 거슬리는 행동은 나뿐만 아니고 얘도 같이 거슬려 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아니라 얘가 잘못된 게 맞네 라고 이제 저는 그런 걸 확인받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험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너무 귀엽다. 박모찌 님이 이런 걸로 기도하고 고민한다는 게 너무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저의 재성은 제 개인적인 거는 제가 흥미를 진짜 빨리 잃어요. 끈기가 없다 그래야 되나? 알아요. 네, 알고 계시는군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자꾸 쌓이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 막 10가지가 되고 수습은 안 되고 그리고 또 제가 포기가 진짜 빠르거든요. 한 2번 부딪히고 안 되잖아요? 그럼 저 바로 내 길 아닌가 하고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2번만 부딪히고? 네, 저는 3-4번 없어요. 저는 그냥 2번, 딱 2번. 한 번은 투아웃이야, 투아웃? 네, 저는 진짜 투아웃이에요. 근데 그게 와우. 제 멘탈을 나름대로 지키기 위함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왜냐면 3번 이상 거절당하면은 자존심 상하니까. 자존심 상하고 뭔가 내가 진짜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질까 봐 그러는 네. 건데 그냥 고치고 싶어요. 그냥 그게 고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슬슬 하고 있긴 한데 기도를 하진 어떻게 하냐면은 호기심을 줄이고 싶고 그 다음에 뭐 하나에 빠지면은 그거 좀 끝까지 파고들고 싶다라는 게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이긴 한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이런 문제들을 기도를 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마음먹기 달린 거지. 막 이렇게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더니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네가 그런 뭐라 그럴까요? 네 마음을 다 잡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전 기도까지는 하지 않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믿져야 본전이라고 기도해보는 것도 괜찮죠. 기도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나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적 취향 말고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정확히 무엇이 변화하나요? 박모찌님. 하나님을 믿으면 우선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선 변하는 것은 내가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또 죽음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문제구나 라는 배짱으로 살 수 있다? 그게 가장 크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이해의 것은 사실 뭐 바꿀 수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한테 다 부탁하고 하나님이 내 길 창창하게 열어주고 매달 나한테 10억씩 꽂히고 막 이러면 개꿀. 개꿀이고 그럼 다 믿지 하나님. 안 그치. 믿는 사람 어딨어. 맞아요. 그때는 10억이 아니겠구나 그러면.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시기에 오는 거지. 네, 어쨌든 뭐 그렇진 않지만 그리고 또 뭔가 힘든 순간에 있어서 누군가는 이걸 정신승리라고 부를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어떤 삶의 지혜와 방식이 있으시겠구나 라고 좀 해석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마르타님은요? 저는 그냥 죽음에 대한 관점이요? 지금 생각나는 거네. 그게 중요하지. 네, 저는 죽는 게 너무 무서웠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고 막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이런데 내가 이것을 다 놓고 죽으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 혹은 아니면은 저는 제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간 적은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 조부모들 봤을 때는 예. 외할머니 외에는 대부분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인사만 하는 그냥 우리 할머니 그냥 할아버지 그냥 이 정도지. 막 되게 애착을 가진 존재는 외할머니밖에 없는데 외할머니 살아 계시고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도 뭐 저희 가족들 다 어쨌든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남편도 그러고 빠박이도 아직 강아지가 이제 4살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살 날이 남고 이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 당장 생각하면은 내가 이들이 내 곁을 떠난다 라고 하면은 언젠간 다시 만날 거다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슬픔이 100이라면은 한 70 정도만 슬플 것 같아요. 제일 저는 중요한 그거. 게 바뀌셨네. 전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그래요. 저는 뭐 특별한 게 그런 특정한 건 없는데 그냥 삶의 기준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뭐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흥미진진해졌어. 그 예전에 와이키츠와 지금의 와이키츠와 뭐 어떤 거 예를 들어가지고? 저의 기준이 바뀐 거는 네. 그 삶에 있어서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에 대해 더 솔직하게 추구를 하게 됐죠. 사실 저는 자유로운 거를 좋아하는데 내가 그 아버지 회사 밑에서 일할 때는 그게 아니다. 그냥 부모님의 기준에 대해서 따라고 그랬다면은 거기 나오고 그리고 또 이것저것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생겨 먹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온전히 추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삶의 기준이 바뀐 거고. 근데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럼요, 다 네, 다르지. 그래서 네. 누군가에는 그게 평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에는 뭐 성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세계 평화라든지 세계 뭐 평화. 가정의 평화가 뭐 누구냐 마르타님 같은 경우에 뭐 그 여행이라든지 그런 경험들이 될 수 있겠죠. 누군가한테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너무 다양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준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로 뭐 정리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뭐 성경이나 그런 데서 명확히 나오고 뭐 하나님을 믿으면 뭐 인생이 변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변하나요? 그러면 인생이 변합니다. 더 좋게. 그렇게 그냥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서 변합니다. 근데 이게 거의 순한 논법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처럼 변합니다가 그게 무슨 개소리야. 솔직히 아니 순한 논법이 내가 좋아하는 돈을 사랑하면 내가 돈처럼 됩니다랑 거의 같은 건데, 근데 그냥 그것보다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같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냥 그렇게 바뀝니다.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그래서 얘기하는 하나님 믿으면 그냥 행복해져. 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변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솔직히 전 그 부분이 와닿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아직 제 우선순위 위에 안 올 최우선순위가 아니어서 그런 거이겠지만 좀 그게 좀 더 와닿으려면은 그냥 하나님은 내 기준 내가 원하는 내 생겨 먹은 대로 살 수 있게 해준다. 예. 근데 그게 다만 나쁜 부분을 좀 걷어내고 좋은 부분만 남기는 쪽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겠죠. 예. 왜 마크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 이게 동성애 전환 치료의 순기능일까? 마크가 그 아빠가 거부했잖아요. 얘가 이제 집에 저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빠가 너는 아직 연약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근데 제가 들었던 그게 영자막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페미닌이라고 됐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어떻게 보면은 아빠한테서 자기의 남성성을 거부당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를 반대한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된 거 극단적으로 자기의 남성성을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고추나 잘라버리자. 약간 저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자해를 하는 게 자기 파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그래 내 정체성이 부정을 당했으니 그냥 죽어버리자 이래가지고 자기의 그 남성성의 상징인 성기를 잘라버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저도 동감합니다 거기. 근데 이게 동성애 전환 치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네. 그 친구가 동성애자인데 좀 여성의 역할을 맡고 있는 그걸 뭐 용어로 뭔지 모르겠는데 바텀. 네, 바텀이죠. 네. 바텀을 맡고 있는데 그냥 네. 자기는 이제 바뀌어 동성애 치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봤을 땐 넌 여전히 푸시 같아. 여성 같아. 그러니까 충격을 받으니까 맞아. 그럴 바엔 차라리 고추를 잘라버리자.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약할 때 강해진다고. 그렇지. 나의 그래서 자랑이라며. 자기의 그 남선성을 짜면서 자기 파괴와 동시에 내가 이렇게 남자다운 사람이다. 그럴 수도 있겠다. 고추 자르기로 증명을 했다. 심지어 거기 락스도 뿌렸잖아요. 락스인가 고추라고 뭔가. 하지 마. 고추. 추추라고 해주세요. 성기. 네, 성기. 예. 얼마나 아팠을까? 생살일 텐데. 아우 상상도 하기 싫어요. 상상도 그러니까.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마크가 저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는 남자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봤을 때 어떤 신체적인 반응. 신체적인 반응. 그리고 그냥 그 장면을 자기가 섹슈얼한 장면을 떠올렸을 때의 대상이
여전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자기 존재 자체가 너무 혐오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 혐오스러운 자기 존재 자체가 근원을 따졌을 때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자기 성기를 그렇게 잘랐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동성애 전환 치료의 만약에 기능이 권위자들의 말에 그런 가치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크가 그런 선택을 한 게 오히려 순기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마크가 그 권위자들의 가치관에 온전히 따랐으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 치료가. 그렇다면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순기능이지 않나. 맞네.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니까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근데 우리가 치료라 하면 사실 목적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치료의 목적으로 두잖아요. 그쵸. 더 나아지는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상황, 그것을 정신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치료라고 부르는데 동성애 전환 치료의 기능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마크의 극단적인 선택은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성공이네. 순기능의 결정체. 맞네. 성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의 대가 치고 그 성기가 없어지고 고자가 되는 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 동성애자인 것보다 고자가 낫다 아닐까요? 그치. 어쨌든. 이래서 동성애 전환 치료가 실패한 거예요. 아니 자기 성기를 자른다는데 그게 어떻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태야. 그게 자르기 전날에 그 미쳐가지고 날뛰었잖아요. 그쵸. 자기는 연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연약하니까 그럼 성기를 잘라야겠다. 싹둑. 그러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적인 접촉은 안 할 테니까 게이 커플이 탄생 안 할 거고, 그러면 그 단체 입장에서는 성공한 그럼 거죠.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교육을 받지 말고 그럼 다 성기를 잘라버리지. 그건 너무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지. 네. 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인정욕과 저는 뒤틀리게 표현이 되었다. 네. 그래서 자기 파괴적인 데까지 나아갔다.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된 거지. 자기가 내 남성성이, 근데 그것도 되게 역설적인 게 남성성의 상징인 성기를 잘라서 자기의 남성성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도 되게 역설적인 거죠. 원래 사람이 정신이 반이 나가면은 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운동하잖아요. 문제 원인이 이 아랫도리에 사타구니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 원인을 잘라버린다는 그런 의도도 지는 거. 그러니까 아무튼 건강치 못하다. 성기를 동성애 전환 치료가 성공을 했는데 완전한 실패다. 예. 근데 딱 이게 실패죠, 실패.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마크가 성기를 자른 게 결국엔 동성애자들도 거의 거세를 하라는 거잖아요. 너의 성적인 그 욕구를 포기해라. 그러니까 여하튼 성수수자들을 그 기독교적으로 억압하는 게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거를 그 씬으로 통해서 보여준 거 아닐까. 근데 아까 그 박무찌님이 그랬잖아요. 그 강의 들었을 때 결국 공격하는 그 토픽이 성적인 결합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남성이 남성을 좋아하는 그 감정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더 나가가지고 그 성적인 결합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연장선에서 본다면은 성기를 자른다는 건 꽤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진짜 영화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건 여전히 근데 이게 영화가 저희 9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20년 넘어가 30년이 흐른 상태에서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성애 파리가 잘 된다는 거에 동성애 전환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안 된다.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라고 가장 그 미국 그 정신병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는 판에 그냥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전 요새 저만의 제 세계가 있거든요.
거기는 뭔데요? 평등하고 네. 누구나 행복하게 사는 독재 국가예요. 제가 거기에 독재자인데 제 우리가 마음속에 조심해야 돼. 살생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중에 하나가 네. 반동성애하는 사람들. 바로 너는 사형이다. 바로 그냥 직결처형. 그냥 숨쉴 틈도 안 주고 송 언니도 있나요? 블랙리스트에?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크처럼 자기 혐오에 빠진 적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데 자기 혐오에 빠진다는 게 모순 아닌가요? 네, 저는 오늘 좀 귀여운 역할을 맡은 박모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귀여워요. 귀여운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나서 제가 죄 짓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도 아니고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죄를 짓지 않고 한번 살아보자 네. 라는 마음으로 그 하루를 시작했어요. 네. 근데 대학교를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이 생각 안에서 머릿속에서 계속 그 죄의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가지고 이걸 막 내가 특별히 막 그걸 멈추거나 잡을 수가 없는 이런 저의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슬펐던 거죠. 너무 슬펐는데 그 학교 가는 그 지하철이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지상 올라오면은 뭐 나무들이 이렇게 쫙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하철 타고 가는데 내가 너무 죄스러우니까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순수했던 시절이었다. 진짜 순수했다. 그러면서 네.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저 차라리 저를 저 나무로 만들지 그랬냐고 하루 종일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지 예뻐.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막 그런 기도를 속으로 막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그녀가 10년 후 점점점. 그게 지금인데 네, 그때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유의지를 주신 걸 기뻐하신다는 거였어요. 네, 그런 제약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애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 그냥 저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말 사랑스럽게 봐주고 계시다는 생각 그리고 너한테 자유의지를 준 것을 따라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런 감정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경험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이 질문을 보니까. 근데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답이 됐고 자기 혐오에 빠진다는 게 모순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자기 혐오에 빠진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 혐오에 빠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순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순된 사랑인 것 같아요. 초월된 사랑? 그 자체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피해 가시네요. 역시 법학과 출신 같습니다. 마르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자기 혐오 많이 빠져요. 많이 빠지는 이유는 제가 되게 헐거워 보이는데 일하고 그러니까 커리어 관련해서는 제가 진짜 되게 완벽주의자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샘플 만드는 작업을 해줬는데 샘플을 4개를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이제 개당 5만 원짜리였는데 네. 근데 만드는 거 자체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한 20분, 30분이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당. 근데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뭔가 내 손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난 싫으니까 또 굳이 내가 인쇄소 가가지고 다시 맡겨가지고 프린트 내 사비로 들여와가지고 또 만들고 하니까 결국 이제 그 인쇄비까지 합해가지고 55,000원을 내가 거래처에서 받았지만 하나당 예. 결국 그 엑스트라로 더 인쇄비를 지불을 했으니까 순이익은 줄어드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5만 원이 아닌 거지. 예를 들어 45,000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예민할 정도로 군단 말이에요, 이제. 예. 근데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연장선을 본다면은 제가 중간에 하다 많은 것들이 결론은 하다가 이거 완벽할 것 같지 않은데? 창피해.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완벽하지 돼가지고. 않으면 때려치는 예. 거예요? 예, 저는 약간 그런 게 되게 심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할 때 되게 다른 사람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회사에서 이제 회사 그 후배들한테. 근데 그래서 저는 자기 혐오가 되게 많이 빠져요. 내 자신한테 실망하니까. 그래서 혐오에 많이 빠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한창 막 이제 20대 후반까지 30대 네. 초반까지 막 명품 가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명품 스카프 이런 거 살 때 제 예. 친구가 자기는 짝퉁을 산대요. A급 사면 되는데 A급 사면은 똑같아. 2개 살 수 있대. 똑같대. 근데 나는 그때 뭔 마음이었냐면 이 친구가 자존심 상할까 봐 얘기는 안 했는데 나는 알잖아. 남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알잖아. 그러니까 저는 예. 남들이 보는 나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나 자신한테 떳떳한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별개인 거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명품백을 짝퉁을 들고 다니는 거는 남들이 야 너 명품백 들었네 라고 인정해 주겠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알잖아요. 이거 짝퉁인데. 그럼 그렇지. 내 자신이 이제 약간 자존심이 깎이는 상하지. 거잖아요. 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건 사랑해 주는 거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별개예요. 예, 그래가지고 위로는 되겠지만 그래도 내 자존감이 100% 채워지진 않는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온전히 자기 혐오를 네, 해결해주지 못하는 거네. 맞아요. 안타까운- 맞습니다. 안타깝죠. 네. 그래서 제가 그 한창 이제 교회에서 복음반 다닐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아까 저기 말했잖아요. YQ채님이 뭐 하나님이 뭐 저저해서 그래서 뭐 삶이 어떻게 바뀐다고 라고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위로를 많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너무 눈을 나한테 돌려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서 돌려가지고 나를 보게 되면은 네가 너 자신을 되게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거도 이제 어렴풋이는 아는데 아직 체험하는 단계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온전히 느끼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마디로 마르타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못 느끼고 있는 거네. 네. 솔직하시다. 100%는 아니에요. 솔직하죠. 네. 100%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저는 너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고 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사랑해야 돼. 지금 마이큐님이 얼굴을 쥐어뜯잖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젊은 딸 같아. 젊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저도 100%안 주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50% 주잖아요. 저도 50% 드릴까요? 약간 이런 느낌?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왕삐짐. 이해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르타님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어쩌겠어. 네. 근데 그게 그럼 결국에 마르타님 자기 혐오에 빠진다는 거는 하나님하고는 별개다. 별개예요. 네. 흥미롭군요. 네. 저도 그렇게 치면 하나님을 믿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저도 제 단점 때문에 자기 혐오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비슷한 게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의견들이 되지. 네. 미국님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고 송치미님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런 동성애 전환 치료와 같이 근데 또 그 신앙적으로 자기 혐오를 부추기는 것들이 있어요. 너 그거 하면 동성애 하면 안 돼. 뭐 너 우리나라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뭐 술은 요새는 좀 그거 해줬고 자유로워졌고 가늠하지 마라. 신앙적으로 뭐 너 혼전 순결을 하면 지켜야 혼전에 돼. 섹스하면 안 돼. 그리고 뭐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자기 혐오에 빠지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자기 혐오를 통해서 신앙의 목을 매게 하는 거는 저는 장기적으로 내 신앙과 삶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크가 성기를 자르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내 소중한 한 부분이 손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릴 때 그런 뭐 스트릭트한 신앙, 이런 자기 혐오에 빠진 신앙에 빠진 부모님이나 그런 목회자들 만나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기독교를 떠나는 경우도 많고. 많지. 예. 그래서 그런 상처들이 자기 혐오를 주는 건 교육의 상처인데, 그런 상처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멀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사람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난 못난 사람이야, 나는 괴물이야, 그렇게 여기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빠지기가 쉬워요. 특히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 중에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거든요. 지켜야 될 게 많으니까 스스로가. 네. 그래서 그건 굉장히 피곤하죠. 그리고 기독교를 구리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고. 네.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답게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아까 YQ채님께서 성경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더 좋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명들은 결국 근본을 따져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시대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식에 있어서도 제한을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성적인 어떤 그런 문란함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를 알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해로운지 알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계명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혼전순결 지키는 게 과연 뭐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자기 혐오를 불러일으킬 만큼 어떤 꼭 지켜야 할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 계명을 주신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셨다라는 그런 스탠스로 하나님과 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계명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죄책감은 이전에 한번 저희가 녹음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통째로 날아갔는데 아, 송채미 할 때. 예, 예. 송모 씨의 실수로. 네. 송모 씨가 마우스를 사형이다, 잘못 사형. 눌려서 사형거리다. 날아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똑같이 했던 말이 죄책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책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주는 사탄의 유혹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실수할 수 있죠.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서도 내가 그거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예. 그때 우리는 죄책감을 갖고 숨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예. 거기서의 나다움을 찾는 행동들이 더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찾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솔직하게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걸 굉장히 뭐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근데 내가 죽는다는 게 내 모든 거를 다 죽이고 내 모든 그 성향이라든지 뭐 마르타님 호기심이 될 수 있고, 저는 충동성, 그리고 뭐 모찌님 같은 경우에 그 뒷담화를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그런 본성이거든요, 본성. 근데 못 죽이는 것도 있어요. 물론 세상과 살아가고 내 삶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꼭 억눌러야 되는, 저 같은 경우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게 본성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것도 양면이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호기심이 많은 거는 여러 가지 분야를 탐색하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고, 충동성이라는 건 진취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뒷담화라는 거는 뭐 분석을 잘하니까, 사실 뒷담화는 장점 없어요. 장점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사회활동을 잘할 수 있다. 예. 그것도 자기 정신 건강 챙길 수. 그렇죠. 자신과 딴 타인과의 관계성 유지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르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웠는데,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한 답변은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믿는 거죠. 하나님이 어쨌든 나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성격이 형성되기까지의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일 거라는 걸 얼추 예상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남한테 해끼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냥 내 성향, 나 이런 성향도 있지, 싫지만 어쩔 수 없지 라고 스스로가 정신건강 지켜가면서 지내는 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거 아닐까. 그게 저는 가장 적절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죠. 그쵸. 맞아. 그냥 어쨌든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예. 근데 뭐 다만 내가 좀 부족하고 예. 고쳐야겠다 싶은 분들은 고치면 되는 거고. 그쵸. 그게 갈급하면 이제 고치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그 동성애 관련된 영화를 봤잖아요. 예. 사실 그것뿐이겠어요. 다른 것들도, 동성애 말고도 다른 것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성향에 달린 것들, 그런 거는 나를 막 가학하고 자학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원래 인간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응. 원래 악한 인간이구나. 다 똑같구나. 거기 선생님이 한 명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그냥 많은 죄 중에 하나, 막 이런 식으로 죄 표현을 뭐 했던 것 같은데. 빙산의 이각이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오래오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네. 튕겨 나가는 것보단 낫잖아요. 얄팍하게라도 그렇죠. 손잡고 있는 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마르타님은 신앙에서의 완벽을 추구하진 않으시네요. 네, 아니에요. 저는. 다행입니다. 다행인가요? 다행인 거죠. 신앙에서 완벽을 추구했으면 애초부터 예. 안 믿었겠지. 애초 불교 갔겠지. 불교 페스티벌 가서 유진 스님의 그건 사실 기독교인도 가도 되는구나. 저 사실 일본에 가려고 됐거든요. 예. 조계종 행사. 그게 일요일 날 아마 유진스님 왔을 거예요. 저 진짜 가려고 됐거든요, 그때. 가도 되죠. 아니, 근데 그때 일했어요. 네. 그 샘플 만드는 거 하느라고 못 갔습니다. 슬프다. 자본주의가 네. 유진 스님을 만나는 걸 방해했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가? 그러네, 하필 그 시기에. 네. 저는 뭐 이게 내 자신답게 자유롭게 살아나간다는 거는 저는 레이디 가가의 본 디스 웨이라는 노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생겨먹은 대로 하는 게 맞아요. 한 소절 불러주세요. On this way. 본 디스 웨이 이 노래가 아닙니다. I'm beautiful 저거 아니야? 뚜뚜뚜뚜뚜. 저 사실 안 들은 지 오래돼가지고. 아, 진짜? 그거 퀴어 퍼레이드 가면 항상 나오는 거잖아. 가가 이건 다른 그거 노래. 아니잖아. 진짜. 솔직히 이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본디스의 옛날에 저도 들은 지가 꽤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생겨먹은 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럼요. 생겨먹은 대로 막 산지 말고 조금씩 나아져가면서 생긴 대로 사는 게 중요한데, 네,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생긴 대로 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편협한 그 틀이 있기 때문에 맞아. 그 틀에 벗어난 사람들은 다 비정상으로 취급하고 그럼. 아니면 그 틀 안에서 네.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삐져나온 부분 다 자르거나 마치 마크가 성기를 자른 것처럼 그 틀에 맞추기 원하죠. 그러니까 그쵸. 그게 그런 문화적인 성향이 한국 기독교에는 더 크게 증폭이 돼가지고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죠. 바리새도 뭐 한 수백 가지 그 율법들을 다 지켰다면서요. 못 지키면은 그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족쇄를 채우는 건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혐오도 결국 가장 큰 족쇄인데 생겨먹은 대로 사는 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예.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전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와기영을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제 고등학교 때 생활이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fuck 노래방 갔다고 혼나고 와. PC방 갔다고 퇴학당하는 그런 학교에서 대박이다. 미친 학교요. 그리고 연애 한 번 fucking 하면은 school. 노데이팅 책을 읽으면서 골방에 박혀서 일주일 동안 지내야 했던 그런 시간들 기억이 나면서 여러 가지 PTSD 왔겠다. 살짝 올만해 올만해.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취자님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이 영화 한번 짧으니까 시간 날 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이번 기회 아니었으면 안 봤을 것 같은 영화를 먹경님 덕에 보게 돼가지고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박모찌님이 사온 티라미수 맛있었습니다. 와 개뜬금포. 녹음하면서 먹었습니다. 계속. 저렇게 생겨먹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욕이냐? 좋은 거예요. 티라미수에 네. 경험하는 행복. 네. 저는 와기영을 통해서 이 작품을 할 만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꽤 잘 만들어진 작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교회에서 볼만하다. 동성애 반동성애 강연도 듣고 이것도 보고 그러면은 바란스가 맞지. 근데 저 이거 아까 맨 처음에 질문 드릴까 말까 했는데 영화 마지막에 셋이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떠나잖아요. 예. 그때 어떨 것 같았어요? 걔네 애들이 마음이 홀가분하지. 홀가분. 저는 그 초반에 표정이 홀가분한 것 같았는데 점점 갈수록 애들 표정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근심 있는 표정 같이 느껴졌거든요. 저한테는. 저는 홀가분하면서도 이제 앞으로 걱정됐을 것 같아.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네. 대한 그런 고민들도 있겠죠, 물론.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뭐 자유란 건 항상 네. 무거운 책임이 있죠. 책임도 있고 네. 그런 고민을 수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고민인 거지. 세상 속에서 또 많은 편견과 차별과 싸워야 되고 그쵸. 자립하는 과정들이 힘들게 엮여져서 그런 고민들이 얼굴에 묻어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다음 화에서 다룰 작품은 완벽한 타인입니다. 재밌겠다. 이거는 제가 좋아해요. 저도. 완벽한 타인. 그 대화로 풀어나가는 영화인데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서진 나오고 그리고 기억나는 거 이서진하고 그 게이 역할 맡았던 배우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그 조연인데 얼굴 크고. 이거 원래 이탈리아 영화잖아요. 맞습니다. 네. 원작이 있죠. 아 프랑스인가 이탈리아 그 동네 영화였어요. 예. 맞아. 네. 이게 우리나라로 로컬라이제이션 돼가지고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 달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청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